예, 그 달변인 학생이 이 말발로, 소위 말발로 어떻게든 그냥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이 학생이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알맹이가 없네 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겠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애가 말빨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속된 말로 요즘 MBTI에서 E가 있고 외향적인 E가 있고 내향적인 I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나 아니면 학생 부모님이나 저희는 I가 99%예요. 이래가지고 되게 면접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외향적이고 말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쉽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향적으로 말을 잘한다, 달변이다 이것보다는 내가 비록 조금 떨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핵심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서 되게 달변인 학생이 하나 있고 되게 떨면서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떨더라도,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할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알차요. 그러면 용기를 냈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달변인 학생이 이 말발로, 소위 말발로 어떻게든 그냥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이 학생이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알맹이가 없네 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겠죠. 그런 겁니다. 저는 학부모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면 꼭 체크를 합니다. 쉽게 저희 애는 말을 잘 못해요. 논술 유형을 하나 주고요.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글로 쓸 시간을 충분하게 줍니다. 근데 그 요약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님과 학생에 대한 걱정을 좀 안심해 드리는데, 반대인 경우는 소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심도 있는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어떤 케이스, 두 케이스든 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말은 모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잘된 글을 암기하는 방법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화작의 내용입니다. 화법과 장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푸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누구 땡땡 말했다, 그 다음 누구 땡땡 말했다, 그 말들이 일상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정제되고 잘된 언어여서 모방을 하면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좀 상급으로 YTN 같은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어플을 하나 까시라고 추천드리고요. 3분짜리 뉴스를 하나 딱 듣고 끄고 눈을 감고 들은 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고 시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기억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장을 써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조리 있게 해본 적도 없으니. 다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건 무조건 잘 되기 때문에 모방을 그렇게 준비하면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긴장일기를 쓰라고 시키는데요. 긴장일지를 쓰기 위해서 저를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6일치에 대한 오늘은 어떤 긴장이 있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긴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과거 거를 읽게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본인도 좀 굳은 살이 배기게 돼서 3, 4일, 5, 6일, 10일이 지나면 첫날에 긴장했던 내용이 안 적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조차도 이 굳은 살 배기게 되면 별거 아니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려고 이 두 가지 모방과 긴장일지 방법을 좀 많이 활용합니다.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좋겠죠? 모의 면접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 압박 상황에, 면접이라는 압박 상황에 유사하게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래서 모의 면접은 실전 면접처럼 준비하는 게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도 찬성하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모의 면접은 최대한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쌓아온 생기부 내용이랑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랑 하고 싶은 게 다른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다른 학생일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농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 꿈이 되게 많이 바뀐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일 제가 면접에 갔다면 저는 단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생기부에 어떻게 적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일 그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이 자기 생기부에 적힌 부분이랑 살짝 교집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거를 조금 합치는 방향성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교육 쪽을 너무 가고 싶어 해요. 국어 교육 쪽을 조금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생기부에 적힌 것은 국어 국문 쪽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어 국문 쪽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어 국문학과에서 하는 것은 무슨 고문서 이런 걸 보는 것들보다도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국어 국문학과 혹은 국어 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이 지향하는 쪽이 한국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입니다. 국어 교육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고요. 국어 국문에서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의 단계가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교육이다. 그리고 국어 교육.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이제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이래야 대학 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는 교집합을 찾거나 아니면 너의 꿈은 잠깐 접어두고 대학을 향해서 달리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